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오늘은 제 환자분들 중에 한 보호자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70대 여자분이셨는데 만성 콩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보통 만성 콩팥 질환이라고 하면 단백질 섭취를 조금 제한하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것들을 마음껏 드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환자분의 콩팥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어쩌면 조만간 투석을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께서 최근에 빈혈 증세까지 있으셔서 철분이 필요하신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따님께서 저에게 여쭤보신 거죠. 고기를 좀 드셔도 될까요? 하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학 지식은 항상 새로워지고 풍부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Nephrology Dialysis Transplantation 이라는 유럽 신장내과 협회에서 출간하는 의학 잡지에서 2023년 12월에 출간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 학회 또한 1800년대부터 있었던 만큼 역사도 깊고 콩팥 질환에 대해서는 믿음직한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혈액 철분 수치와 철분 보충이 투석 전 만성 콩팥 질환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어떻게 관련 있는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만성 콩팥 질환, 영어로는 Chronic Kidney Disease라고 하는데 이때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추천되는 단백질과 철분의 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콩팥 질환이 있을 때 단백질은 하루에 몸무게 kg당 0.6에서 0.8g 정도 섭취를 권장합니다. 무조건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성 콩팥 질환이 없으신 분들, 즉 건강하신 분들은 kg당 0.8에서 1g 정도가 추천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고기 스테이크가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가장 자주 시키는 사이즈가 227g 8온즈인데요. 이게 제 손바닥 크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단백질이 5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0kg 성인한테는 이거 하루에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철분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좀 필요량이 좀 달라요. 가장 큰 이유는 여자분들은 주기적으로 혈액에 손실이 있으시죠. 남자는 하루에 8mg, 여자는 하루에 18mg의 철분 섭취가 추천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손바닥만한 소고기 스테이크 있잖아요. 거기에는 철분이 6m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스테이크만 드신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몇 개 드셔야 되죠? 3개는 드셔야겠죠. 그러니까 철결핍성 빈혈이 온 경우에는 따로 철분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빈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빨간 피, 즉 적혈구가 모자라게 되는 걸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빈혈을 잘 관리해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진행했는지 볼까요? 만 20세에서 75세 성인 1416명을 선정했는데 모두 만성 콩팥 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병은 1기부터 5기까지 있는데요. 콩팥의 주요 기능에 따라서 나눠요. 보통 근데 3기부터 심하다, 심해졌다 라고 할 수 있고 4기나 5기 정도 되면 투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투석의 시기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환자 개개인이 모두 달라요. 이 연구에서는 3기 이상인 분들, 그러니까 투석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앞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혈액 속에 철분의 양을 측정했어요. 철분 그 자체의 양도 측정하고 철분을 피를 타고 운반해 주는 것, 그것의 양도 측정하고 몸속에서 철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의 양도 측정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철분의 양이 측정되겠죠? 이것을 약 10년 정도 지켜보면서 이분들에게 심장마비나 심부전, 심장이 제대로 펌프 기능을 못하는 병이에요. 아니면 뇌졸중 등 중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래프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색의 그래프는 몸에 철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고, 노란색은 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래프들이 여기 써 있는 대로 log rank trend test라서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생존 분석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래프인데요. 어떤 현상이, 여기서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죠. 그게 발생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생존 분석이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을수록 생존을 많이 오래 한다는 거예요. 여기 A를 보시면 TSAT, 즉 철분을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포화되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여기 파란 선처럼 철이 별로 없어서 적게 운반할 때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B 그래프도 비슷하죠. 노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에 비해서 훨씬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P값이라는 것이 0.05 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데, C나 D 그래프에서는 철의 저장소, 페르틴의 레벨과 심혈관 질환과는 통계학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옆에 그림이 연구 결과의 핵심을 잘 그려놨는데요. 철이 별로 없을 때 해살 레이시오가 2.13이니까 심혈관 질환이 약 2배 정도 더 잘 생긴다 라고 관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철 운반이니 이제 철 저장이니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몸 안에 철분이 많냐 적냐입니다. 그러니까 투석 전인 만성 콩팥 질환 환자에게서 적당한 철분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었다고 이 연구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 완벽한 연구는 없듯이 이 연구도 몇 가지 한계점은 있는데요. 17개 병원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모두 일본에서만 실행되었었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결과를 낼 때 관찰해왔던 것들이 너무 철분 관련해서만 집중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진짜 이 철분 수치 때문만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인지 이 연구만 보고는 알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이 몸 안에 철분 수치가 낮은 것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서로 연관될 수 있다라는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 그 환자분에게 적당히 고기도 드시고 철분 보충제도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